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네. 네. 잘생긴 윤성호 개혁식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어디 만진 것 같아요. 아, 요새 오히려 좀 살이 좀 쪄서요, 오히려. 그래요? 조금 필러를 보기가 넣나? 더 좋아진 게 아닌가. 필러를 싶습니다. 넣나요? 체중이 좀 4kg 정도 불었습니다. 체중이 불어서 예.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새 덕담.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뭐 아이돌 같습니다. 여기서 해주셨는데 여기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아이돌 이렇게 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과도한 칭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훈훈하네요. 방송 올 때는 개혁신당 분들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와야죠. 네. 아이돌이 등장했는데. 아이고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진심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게 한 1년 반 됐죠? 네, 이제 꽤 됐죠. 그때 대선 국면 좀 전에 그렇죠. 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자,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강펀치에선 처음 만나는 조합이에요. 네.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다른 방송에서 같이 한 네.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불편할 한 적이 것 같은데. 있습니다.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아니, 전 저희끼리 좋아요. 불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이가 불편해요. 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저거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받았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양쪽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장.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있기 전에 한덕수, 이상민 두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유죄 판단이 된다면 한덕수 23년형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국가 권력의 찬탈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의 자리였었잖아요. 그러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 주체가 인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부터 문제가 됐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큰 쟁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지경 판사가 한 1시간 정도 판결문을 요약해서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선고가 나왔을 때 윤 전 대통령 표정을 보면은 그쪽 뭐 변호인들과 당사자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꾸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데요. 이 좋아요를 자꾸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째 제가 방송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집중력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좋아요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 대변인 좀. 실제로 필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워낙 이후에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계엄 뭔가 말이 쉬워졌지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 특히 계엄군이 국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던 뭐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이런 절차적 문제 몇 가지 때문에 어떤 판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면, 저는 그거대로 그게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고하게 이런 걸 좀 잡아주고 간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 우리는 다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조선일보를 보도면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입장이 나온다는 부분도 있어요. 뭐 법조계 변호사시니까 이런 주장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거대 여당과 특검의 눈치를 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현직 부장판사의 이야기인데, 내란죄는 폭동이 있어야 성립을 한다. 비상계엄 당시 서울이나 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내란 미수 혹은 예비 음모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내란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군 통수권자가 정말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해야 할 때도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형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1심 판결은 뭐 불리하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전에 이미 그 체포방해 혐의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죄거든요. 요거 5년형 받았었잖아요. 그거 선고 나오고 바로 다음 날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변호인들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하면서 공수처는 원래 법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사 중에 인지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건은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하다가 내란죄까지 넘어가려면 인지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 어제 선고 나온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그 쟁점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특검은 구형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구형도 무기징역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무기징역형이 나왔지만 특검이라는 거는 뒤에 민주당이 있는 거잖아요. 법안으로 만들어낸 기관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엄청 그 분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형 선고 안 했냐고. 특검도 항소를 하겠죠. 근데 항소를 했을 때 지금 특검에서 주장한 건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툴 만한 거는 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특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부분을 뭐 새로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특검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 같은데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게 만약에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해서 그게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넘어갈 만큼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법관정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은 민주당에서 항소하라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 다루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자, 법적인 문제는 뭐 여기서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어제 그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장동영 대표는 오늘 그 입장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입장은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애들로 표현했지만 저는 친윤과의 절연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전륜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골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메시지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야 맞는 말이고 이번 계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이 당시 여당이었다는 거지 사실 그 책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 계엄에서 책임의 주체는 저는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그 뒤에 어떤 본인들의 뭐 전당대회나 이런 지지세 등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끌려왔던 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조금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깔끔하게 끊어냈더라면 민주당에서 저렇게까지 어떤 내란몰이로 국힘을 공격하기가 포인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게 좀 거리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예, 그러니까 네. 이제라도 조금 절연을 뭐 해내시려고 하는 모습은 좋으나 좋은다. 그러려면 지금 내부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윤어게인이나 이런 목소리들에 대하여 뭔가 제대로 된 뭐 좀 정리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이 뭐 말로만 절연을 한다라고 하면 뭐 국민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혜택을 받으시고 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권력을 다루시는 거에 부역했던 분들에 대한 뭔가 좀 제대로 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이제 한 전 대표께서 말씀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윤 대통령 정권하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신 분이 그 책임에서 저는 자유롭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은 책임이 마치 없는 듯 얘기하시니까 조금 우습긴 하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윤 정권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흔히 얘기하는 친윤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좀 달라졌다고는 그 이후에 좀 노선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지나간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당시에 어떤 권력에 조금 추종하여서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셨으면서 이제 와서 흔히 얘기하는 바뀌고 나서 뭐 절연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겠죠. 문성호 대변인 말씀이 참 뼈 때린다. 마음 어디 아프다. 아파요? 저 좀 감기 기운이 지금 연휴 내내 감기가. 뼈를 맞았어요?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뭐 세계들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게 사실 우리가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늦었다. 있고, 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요 권영세 비대위 시절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입장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사과 메시지 나왔었거든요. 물론 국민들께서 지금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 메시지 이후에 쇄신의 모습들을 더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도부의 입장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 대표는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 덕에 어떻게 보면은 치고 올라와서 당선이 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는 게 뭐 공약 같은 거였고 면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씩은 변해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근데 그 사과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셨고, 근데 최근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과 절연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유튜브에 뭐 출연해서 한 이야기, 그리고 유튜버들과의 약간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일치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 답답해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선고가 나왔고 장동혁 대표는 그 이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2월 19일 선고 그리고 한 3일째 정도의 당명을 변경할 때 입장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탄핵 심판 때도 민주당보다 먼저 입장 나왔던 것처럼 곧바로 입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먼저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장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 글쎄요. 다시 돌아가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들, 국민들 모두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래서 어제 보통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로 미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기대를 좀 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일각의 예상들은 대부분 전류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긴 했어요. 네. 그래도 또 모른다. 전륜의 뭐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일각의 예상도 조금 있긴 있었었는데, 자, 꼼꼼히 뜯어보면 일단은 없다는 메시지가 없다는 해석들이 지금 언론사들은 그렇게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쪽의 해석의 무게를 좀 싣고 싶고요. 왜냐하면 뒤쪽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과와 절연을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고 단호히 절연할 대상은 당을 갈라치는 세력들이다.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었던 얘기 지금까지 절연과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해왔다. 뭐 여기까지를 본다면 뒤에 얘기가 다른 얘기였다면 모르겠지만 뒤쪽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과 이게 절연의 대상이다라는 이 얘기 때문에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저도 이제 메시지가 지금 윤 대통령의 선고가 뭐 미리 예시가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날 나오는 걸로. 그럼 보통 이제 당에서 그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어떤 선고가 나오느냐를 좀 분기별로 해서 메시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바로 나오지 않고 하루가 걸려서 다음날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아직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가 그걸 아직 결정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가 여기서 뭐가 그럼 결국 어려웠냐. 흔히 얘기하는 이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계신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절연이 지금 자기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범보수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까? 그럼 이 상처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어낼 건 좀 끊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정치에서 그걸 끊어내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외부의 시선에서는 보여집니다. 당 내에서 이렇게 당인으로서 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도부 내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전직 대변인인 거잖아요. 여기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안타깝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국민들의 마음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장 대표의 입장문은 당명 변경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당사 간판도 바꿔야 되고 명함도 바꿔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당명 바꾸기 전에 저는 2월 19일 그 장 대표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의 그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늦다는 거는 늘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조금씩 돌아가던 방향이 다시 확 틀어진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만 그렇게 이 메시지를 해석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글쎄요, 지금 지도부 내에도 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입장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아까 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지도부 내에서도 최고위원들이나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바로 냈네요. 장동혁은 윤석열의 숙주다. 네. 못 끊어내면 보수가 죽는다. 이렇게 냈고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고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하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날 장동혁이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숙주다.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했고요.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 친한계 박정아 의원도 장인지 전인지 헷갈린다.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지금 반발이 다 튀어나오네요. 이게 안타까운 게 장동혁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찬성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론에서 충분히 본인이 좀 벗어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본인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땡겨다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영수증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갚아 나아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어떤 내란의 책임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 전체에게까지 펼쳐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신나는 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타당입니다만 범보수권에서는 좋은데 그러시지 못하고 계시니까 안타깝다는 얘기 저도 그 얘기밖에 드릴 말이 없죠. 장동혁 대표 오늘 메시지 보면은요. 아직 1심 판결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반대로 보면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근거로 빌미를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에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장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법관들 모임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결사체 아닙니까? 그러면 1심 판단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메시지가 정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